우리 얘기 좀 할까? 사실 주변에 시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래서 미용실 갈 때나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어서 오늘 얘기해볼까 합니다. 이것저것 많이 거쳐갔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바로 수동 세이코 시계입니다. 친구의 매력 알이 작습니다. 그리고 다이얼이 파란색이에요. 수동이어가지고 밥 주는 맛이 좀 좋습니다. 이렇게 귀 대고 있으면은 착착착착착착착착 하고 무브먼트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종종 귀에 대고 듣고 있습니다. 듣기 되게 좋아요. 제가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일 오차가 커서 정확하게 시간에 무리가 있다. 팔찌 느낌이 강해요. 정말 그냥 팔찌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금장이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. 뭐 언젠가 한 번쯤은 포인트를 금색으로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드렸던 게 바로 이 브로바 금장입니다. 사실 브로바는 제가 슈퍼세빌이라는 모델이 되게 갖고 싶었어요. 그래서 좀 들여다봤었는데 근데 슈퍼세빌이 좀 디자인이 롤렉스로 오마주한 디자인이어서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훗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롤렉스를 사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슈퍼세빌에 대한 마음은 좀 접어뒀었거든요. 그리고 브로바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는데 마침 또 브로바 금장 되게 깜찍한 게 있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것도 그렇게 자주 차지는 않아요. 근데 되게 놀랐던 게 이 브레이슬릿이 되게 부드러워요. 무슨 물 흐르듯이 그냥 차라락 차라락 거려서 착용감이 되게 좋습니다. 금색이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장시계도 있고요. 신경 안 쓰고 막 찰 수 있는 거. 카시오 전자시계도 하나 있습니다. 그 월드타임 모델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. 그거를 주로 이제 공연할 때 극장 들어갈 때 찼었는데 왜냐면 또 안에 들어가면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기도 하고 시간은 또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종종 찼었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일로 누군가에게 선물했고요. 아무튼 월드타임도 얘도 험한 데서 찼었다. 얘도 좀 편하게 찰 수 있는 시계. 품번을 잘 모르겠어요. 알이 굉장히 작고요. 그래서 제 손목에 올라왔을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. 활동적인 거 할 때 편하게 차고 다니는 코치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차는 친구들. 세이코샤. 100살 먹은 빈티지입니다. 일단 이거를 사게 된 경위가 독립초침 시계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조금 흰 판이 갖고 싶었어요. 아무튼 하얀색 판이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독립초침인데다가 흰 판이야. 심지어 핸즈가 파란색이야. 잘 보이시려나? 아무튼 초침 분침 시침이 파란색인 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손목에 올라오느냐 사이즈가. 얘는 30년대에 제작된 애예요. 그래서 그 시절 남성 사이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
여자들이 차는 사이즈랑 비슷하다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얘도 수동이고요. 이게 같은 수동이어도 무브먼트 움직이는 소리가 달라요. 그래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오메가 빈티지 시마스터. 근데 버건디 썬레이 다이얼로 재생한 거예요. 예쁘죠? 사실 이거는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, 당시에. 근데 어쩌다가 봤는데 아, 이건 나랑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좀 드레시한 느낌도 있고, 근데 다이얼 때문에 좀 개성이 더 강한 느낌이죠. 얘는 배터리로 가는 쿼츠 모델입니다. 손목시계 무브먼트 종류가 이제 수동, 오토매틱, 쿼츠는 이제 배터리 넣는 시계. 이 친구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쿼츠 모델입니다. 나이가 많지만 보존이 잘 됐습니다. 제일 최근에, 엄청나게 최근에 드린 친구죠. 브라이틀링 콜트 33mm. 이게 요즘 저의 최애고요. 사실 뭔가 새로 살 때마다 걔가 최애가 되기는 하는데, 얘를 사게 된 경위는 회전 베젤이 들어간 시계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찾아봤을 때 이제 뭐 티소 시스터 모델이라던가 태그웨어, 아쿠아레이서, 뭔가 아쉬운 거예요. 발견한 게 콜트 33mm.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사이즈가 클 거예요, 러그트러그가.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제 손목에 들어옵니다. 다 찾아보다가 얘한테 꽂힌 이유는 요즘은 브라이틀링 로고에 날개가 없대요. 마침 이 친구는 날개가 달려있어요. 날개가 달려있는데 심지어 노란색이야. 황금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. 좀 저한테 되게 빈티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. 회전 베젤 있고 사용하면서 더 만족감이 높았어요. 무반사 코팅이 유리에 돼 있어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진짜 손대면 시침이 만져질 것만 같이. 이 코팅 덕분에 이게 반사각에 따라서 좀 네이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완전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해서 좋습니다. 만족감이 높아요. 근데 좀 힘든 건 이 메탈 브레이슬릿이 너무 무거워요. 사선이 아이덴티티인데, 근데 너무 무거운데, 근데 아이덴티티인데 하다가 지금은 적응하고 메탈 브레이슬릿 잘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무광으로 표면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브레이슬릿이 광발이 덜 해요. 차라리 제가 갖고 있는 시마스터가 좀 더 빛 아래에서 번쩍번쩍거려요. 하지만 예쁘다. 영원히 들여다보게 돼.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, 좋아하는 것들이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블랙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물론 이렇게 종이책으로 갖고 있는 건 2억 원밖에 안 돼요. 이 아저씨의 매력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무뚝뚝합니다. 무뚝뚝한데 또 이제 약자들한테는 한없이 이제 인정을 베풀어요. 근데 그 인정을 속으로만 베풉니다.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하고요. 이 아저씨 단골 멘트가 그거예요. 뭐였지? 수술비는 100억 원이다.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. 근데 부자들한테는 진짜 그 값을 받고요.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만 해두고 아예 받지 않거나 그런 이제 고운 마음씨를 갖고 있습니다. 이런
무뚝뚝한 표정에 비해 마음씨가 아주 곱답니다. 정말 재밌습니다. 다른 분들은 재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걸 참 좋아해요.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느낌? 이 아저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굿즈도 하나 겨우겨우 구했습니다. 트럼프 카드예요. 몇몇 카드들에 이 아저씨가 그려져 있습니다. 원작에 나와 있는 장면들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이 아저씨랑 같이 지내는 어떤 조수? 그런 느낌인데 얘가 왜 같이 다니냐면 어떤 여자 환자를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야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고 했더니 그 여자분 뱃속에 종양? 낭종? 뭐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제거하려고 개복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리면서 의사들이 다 미쳤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다 이제 무면허 의사인 블랙잭한테 수술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. 그래가지고 수술을 집도하러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개복을 하려고 했더니 정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이제 자기를 죽이지 말라는. 그래서 블랙잭이 그 목소리한테 약속을 합니다.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. 너를 꺼내가지고 살려주겠다. 그래서 그 친구를 꺼내다가 뭘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무슨 섬유 조각? 아무튼 그런 걸로 뽁짝뽁짝 이어붙여서 그 친구가 걸어 다닐 수 있게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뱃속에 종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쌍둥이였던 거예요. 태어나면서 네 그렇게 됐어요.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흡수된 내용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. 죄송합니다. 또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시피 좋아하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. 좀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유병록 시인의 목숨이 두근거릴 때마다 이 시집을 학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한 편당 길지 않아요. 뭔가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지금도 종종 생각나면 꺼내 읽는 아름다웠던 사람의 이름은 혼자. 여기서 미음 이응이라는 시를 가장 좋아해요. 근데 그 시를 좋아하기 이전에 시인의 말부터 너무 좋습니다. 하나의 가슴에 둘의 심장이 뛴다. 그 다음은 세 개. 그 하나, 둘, 세 개를 네 개. 어쩜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? 미음 이응도 이참에 읽어드리겠습니다. 새벽에 미음 이응이라는 문자를 받았다.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자음만을 떠나보냈을 모음의 안부가 어쩐지 궁금했다. 그게 마음이었다면 미음 이응이 떠나가며 버린 자리엔 아으만 남아서 아으 감탄사.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하게 아플 때 나오는 소리. 명치 끝에 얹힌 녹을 닦으며 쭈그려 앉아있지는 않을까. 마음의 미안으로, 미안의 마음으로. 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랑일까, 사랑이 일까. 미음이응은 네모지고 둥그런 얼굴의 윤곽 같기도 하고 안경이거나 눈동자 같기도 해서 문영, 미애, 미옥, 미연, 민우. 누군가 내 명치에 집을 짓고 살았었던 것만 같은데. 미음과 이응의 뚫린 입을, 텅 빈 중심을, 허방을, 실족을, 부재를. 낯설어하는 내가 낯설기만 한 나는 누구일까? 미음과 이응의 사방벽을, 울타리를, 우물을, 가시면류관을 어떻게, 왜, 무엇을, 어디서, 언제, 누가 거꾸로 돌려봐도 무엇 하나 설명 못하는 막연은
그런 것보다는 살기 위해 한 숟갈 미음을 억지로 삼키는 것처럼 한 마음을 입가로 흘리며 떠먹은 적이 있었던가. 새벽에 미음이응이라는 말을 보냈는데 이응이응이라는 답장이 돌아온다. 아으라는 말을 발음하려거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. 응응, 나도 잘 지내. 그런 시입니다. 사실 시를 한 편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되고 감동을 받고 막 그러느냐 하면 저는 아니에요. 때때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언제는 안 읽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내가 굉장히 감동받은, 관통당한, 감명 깊은, 인상적인 그런 것들만 잘 챙겨가려고 합니다. 여기 줄을 쳐놨어요. 되게 이 부분을 좋아해서 보이려나? 이루어진 소원은 더는 소원이 아닌 것처럼 곁에 없는 사람만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듯이. 이 부분이 좀 보다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읽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영원히 사랑?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해야지요. 그러니까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. 그런 생각입니다. 뭔데?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?